네, 안녕하세요. 연세우리병원 신경외과 김대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많은 환자분들이 방문하시는 허리 통증 그리고 다리 저림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이 있다라고 할 때 허리 통증만 있다라고 하면 가장 많은 원인은 역시나 이제 근육통이 되겠고요. 근육통이나 염좌. 그런데 허리 통증이랑 동반해서 엉치 부분이 뻐근하다든지 아니면 다리 저림이 같이 동반되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이 디스크나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나는 특별히 다치거나 뭐 별 이벤트도 없었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허리랑 다리가 아픈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협착증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구조물에 비해서 협착증이라고 하는 것은 허리를 많이 사용함에 따라 염증 반응에 의해서 후관절이라든지 신경을 뒤쪽에서 덮고 있는 이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는 현상을 협착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협착증에 의해서 신경이 자극을 받고 염증이 생기게 되어서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하면 허리 부분이라든지 엉치 부분이 뻣뻣하고 약간 뭉치고 뻐근한 증상이 있거나, 내지는 오래 걸을 때 다리가 아파서 쉬게 되거나 다리가 먹먹해지면서 주저앉고 싶은 정도로 통증이 심해서 실제로 주저앉아서 쉬면은 또 다리 통증이 호전되어서 다시 걷게 되는 하지 파행 증상, 그리고 이제 잘 때도 아니면 평상시에도 이게 다리가 쥐가 나고 무겁고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은 증상이 다리의 뭐 옆이나 뒤나 아니면은 뭐 종아리, 그 다음에 발목, 발등까지 뭐 일어난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겠습니다. 이런 협착증의 치료로는 1차적으로는 이제 약물 치료, 그리고 물리 치료, 그리고 도수 치료와 같은 이제 1차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는 가벼운 치료들이 있겠고, 신경 주사라고 알고 계시는 신경 차단술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1차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잘 없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으로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풍선 확장술 같은 가벼운 시술을 해본다든지, 이런 시술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근본적으로 협착 조직을 제거를 해주는 척추 내시경 등을 통한 감압 수술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약제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보조적인 치료를 시행하시고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시술이라든지 수술 방법을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선 확장술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꼬리뼈 부위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마취를 하게 되고, 이 마취된 곳을 통해서 이 얇은 도관을 넣게 됩니다. 협착이 있는 부분에 넣어서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유착 조직을 좀 박리를 해주고 통증을 가라앉히는 약제를 도포해주고, 그런 이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 경도의 협착에서 해볼 수 있는 치료가 되기 때문에 두꺼워진 인대라든지 비우된 관절을 직접 제거해주는 근본적인 역할은 되지는 못하지만, 경미한 협착이라든지 디스크가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치료만으로도 이제 좋은 결과를 거두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 시술을 시행한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게 되면 67세 여성분이신데요. 그래서 1년 동안이나 체외 충격파라든지 물리치료 같은 다른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나서도 호전이 없어서 오신 분이십니다. 수술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이 있으신 상태였었고, 풍선 확장술을 이제 고려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은 꼬리뼈 쪽으로 접근을 해서 이 조영제를 도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시술한 부위 4, 5번 위쪽으로는 약제가 많이 퍼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풍선 확장술을 시행해서 이제 좀 넓혀주게 되고, 시술을 끝나고 났었을 때는 그 위쪽까지도 조영제가 넓게 골고루 도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주 뒤에 외래에서 봤었을 때 다리 통증이라든지 허리 통증이 좀 많이 호전이 되셨었고, 보행하시는데도 크게 무리가 없어서 일상생활을 잘 하시게 됐었던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경 성형술의 특징으로는 이 부분 마취로 진행이 되게 되고, 시술 시간도 한 10분 내지 길어봐야 30분 이내로 끝나는 아주 가벼운 시술이 되겠고, 시술 당일에 퇴원을 하시거나 다음날 출근해서 업무를 보시는데도 크게 무리가 없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과적인 동반 질환이 있어서 수술 같은 것들을 좀 고려하기가 버거울 때도 크게 무리가 없이 선택해 볼 수 있는 치료의 옵션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제 시술적인 치료를 해도 증상이 이제 개선이 원만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착증이라고 하는 거는 관절이 비우되고 이제 뒤쪽에서 이제 덮고 있는 황색 인대가 비우돼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감압 수술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이러한 감압 수술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술이 진행이 됩니다. 마취 자체도
하반신 마취라든지 수면 마취 등을 통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지 않고 마취를 할 수가 있고, 한 부분을 절개를 하는 데 있어서 피부 절개라든지 그런 것들을 거의 한 7mm 내지 1cm 정도로 굉장히 작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라든지 조직의 손상도 최소화가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수술의 효과, 감압의 효과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육안으로 하던 수술이나 아니면 현미경을 통해서 하는 수술과 거의 동등한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수술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77세 여성분이신데 이 3, 4번, 4, 5번 두 마디의 협착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4, 5번에는 이제 전방 전이까지 동반이 되어 있는 아주 이제 중증의 협착이 있어서 1년 동안이나 뭐 여러 물리치료라든지 주사치료를 충분히 하셔도 호전이 없으셔서 내원하신 분이신데, 말씀드렸던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이 두 마디 감압 수술을 하시고 나서 이 증상이 많이 개선돼서 일상생활을 잘 하시게 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이라고 하면은 절개 범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개 범위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시간 또한 이제 30분 내지 길어봐야 1시간 이내로 굉장히 금방 끝나는 수술이기 때문에 조직 손상이라든지 출혈이 이제 굉장히 적기 때문에 고령의 연세 있으신 분들도 크게 뭐 많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3, 4번, 4, 5번에 이제 협착증과 동반해서 디스크가 있는 경우였었고,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감압이 잘 되었던 경우였습니다. 가로 단면을 보여드리면은 환자분이 양쪽 증상이 있었었는데 오른쪽 한쪽으로 접근해서 왼쪽에 있는 관절 낭종까지 같이 치료를 했었던 사례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디스크가 있기는 하지만은 수술을 하기에는 너무 경미하고 이 주사나 시술로는 호전이 없는 경우에도 내시경을 통해서 잘 치료를 해서 신경에 눌리는 것을 압박해서 증상이 호전되었던 경우였습니다. 네, 앞서서 허리 협착증의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에도 디스크나 협착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해보고, 보존적인 치료나 시술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이용해서 부담을 최소화해서 이제 치료를 했었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세 남성분이시고 1년 동안이나 뻣뻣하고 오른쪽 팔이나 어깨가 저리고 통증이 계속 있다. 그리고 야간에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자지 못한다 라고 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5, 6번에 디스크와 동반해서 뒤쪽에 일부 협착이 같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감압술과 디스크 수술을 동시에 시행해서 호전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수술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눌려 있었던 신경의 위를 덮고 있는 뼈 조직이라든지 인대를 일부 제거를 해서 신경이 눌리지 않게 해주고, 신경의 앞쪽에 있는 디스크까지도 확인을 해서 이제 제거를 해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